저는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신민기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정부의 부자 감세와 R&D 예산 삭감에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원들에 의해서 입을 막히고 사지가 붙들려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피켓을 들어올리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보다도 10배, 20배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에 목소리를 낸 게 저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까봐 청년의 마음에서 걱정이 앞서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공계인을 꿈꿨던 노력이 헛된 것으로 치부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피켓은 제 안위나 저만을 위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라는 특정 이입 집단만을 살려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부자 감세와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목소리를 모아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 앞에 얼굴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현수막에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원하라 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현수막을 뺏기고 입을 막히고 사지가 붙들려서 절의 졸업식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색내기식 전혀 모자란 이공계 지원책을 제안하더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삭감되었던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과잉 경호, 강제 진압, 연행 과정에 대해서 부당함을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오늘 기자회견을 이렇게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좋으니 R&D 예산만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강압적으로 끌려간 말 못하는 정권의 피해자로만 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짧은 시간 동안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수많은 피해자들과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회초년생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만났고요. 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운영이 어렵게 된 장애인 시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또래 학생들이 쓸쓸히 죽어갔던 세월호 참사 그 기념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앞섰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예산 삭감이었고 그 출발점은 정부 여당이 단행한 부자 감세였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서 그 결정에 대한 피해는 약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에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부자 감세는 국회에서 인정한 적도 없는 밀실 논의로 합의되어서 졸속 통과되었습니다. R&D 예산이 다시 복원 논의될 때도 연구자들은 상세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사과하고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이 있는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 있는 재발방지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녹색정의당이 두려워하는 저한테 손을 내밀어줬던 것처럼 녹색정의당에도 한번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길 간곡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냈던 부자 감세 철회하고 R&D 예산
복원하라라는 목소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 뜻을 같이 해주는 정당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여는 진보 정치를 펼치자는데 제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목소리를 함께 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 R&D 예산 삭감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정권의 행태를 심판하고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경험하거나 이 현장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R&D 예산 삭감이 발표가 된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경고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올해 예산안이 시행이 되면서 연구 과제의 예산이 적게는 20, 30%에서 많게는 전액 삭감으로 중단되는 과제들이 생겼는데, 카이스트 동문회 입장에서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대학원생의 경우에 대부분의 월급은 그런 과제들에서 인건비를 받게 됩니다. 과제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과제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과제를 수행할 운영비, 재료비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줄이든지 그 양자택일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많은 수의 연구실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줄여서 연구를 지속하겠다라는 연구실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모교인 카이스트의 경우에도 카이스트는 대부분 예산을 R&D 예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 같은 기본적인 면에서도 예산 삭감의 타격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목소리들을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쪽에 한 번. 마지막 괜찮을까?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입을 막히고 포장당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은 호남 행위가 불리는 저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과 좀 부탁드립니다. 마음 심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우선 제가 피켓을 뺏기고 입을 막히고 사지가 붙들리는 과정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순식간 동안에 어떤 제지의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고요. 그냥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거의 끌려가는 것이 확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피켓을 들고 이것을 알리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켓을 뺏겼더라도 입을 막혔더라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을 최대한 하자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장 크게 떠올랐습니다. 경찰 조사를 아직 안 받으신 거죠? 네, 조사 받기 전에 먼저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를 그렇게 적용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나 이런 분들은 어떤 걸 물어봤고 그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끌을 때 이제 그날 당일에도 경찰 조사나 수사기관에 그런 게 있었는지,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떤 조사가 있는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경호실에서 저를 방에서 대기시키는 동안에는 제가 소란을 일으켰고 다른 학생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명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유들을 들면서 대기를 시켰고요. 경찰이 왔을 때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한다라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경찰서로 옮겨진 뒤에는 찾아와 주신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당직자분들과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면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이 받아들여지고 나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의견 표명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석방 절차를 밟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따로 그 상황에서 신원 확인 이외에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지금 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업무방해라고 보시는 건가요? 법적인 부분은 도와주시는 분들과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저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감정은 업무 방해를 했으면 누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제가 피켓을 들어올리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정말 법으로 처벌이 돼야 될 정도의 심각한 업무 방해였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용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었던 건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저희 시민이 대변인님은 언론과의 소통 이어가실 거니까요. 궁금한 것들은 시민이 대변인 통해서 또는 기자시당 또는 정의당은 녹색정의당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에 네. 시민이 대변인 꼭 한마디를 하시고 싶다고 하니까 조사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월 초에 3월 첫 주쯤에 출석 예정을 하려고 출석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에도 많은 언론인 분들이 그리고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